이번 순서는요, 알바하고 취업하자입니다. 네, 자, 똑똑한 아르바이트를 찾는 방법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털 알바몬의 안수정 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가을인데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제 딱 독서하기 정말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책도 좀 많이 읽고 이렇게 마음의 양식을 좀 쌓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두 분은 어떻게 책 많이 읽고 계세요? 네, 저 만화책 열심히 읽고 있고요. 우리 상은 씨는요? 네, 이쯤 되면 정말 책을 좀 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신기하게도요. 그래서 요즘 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왜 웃으시죠? 아니, 저기 진심이거든요. 주식을 더 많이 보시던데? 예. 네, 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알바 오늘 알려주신다고 해서 더욱더 솔깃한데요.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을까요? 네, 계절이 계절이니만큼 정말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또 선호하시는 경향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아르바이트 그 직종들 중에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래도 이 커피숍을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커피숍 알바나 편의점. 네. 네. 근데 오늘 책과 관련된 그런 아르바이트라서 예전에 저희 때 이렇게 비디오 같은 거 대여해주고 아니면 만화책방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하고 이런 것들이 좀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네. 그런 쪽으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은 씨가 굉장히 촉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네. 커피숍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커피숍이 많다 보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만큼 일자리도 많아서 경쟁률이 높은 아르바이트는 아닙니다. 네.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도서, DVD 대여점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하고 싶은 알바생들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일자리는 많지 않다 보니까 구직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올 4월에 알바몬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도서 DVD 대여점의 평균 경쟁률이 49대 1에 이른다고 합니다. 와, 네. 아니, 그 비결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높죠? 네. DVD가? 네. 일단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실 DVD 대여점, 도서 대여점에서 무슨 일을 하나를 생각해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시는 일들이 도서를 빌려주기 위해서 표지 뒤쪽에 있는 바코드를 찍고 돈을 받고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원래 책장에 꽂는 일, 이것까지가 알바생들이 하는 일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한 136원밖에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4,716원으로 정말 최저임금 정도의 급여만 받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강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본인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책과 DVD를 보유하고 있는 곳에서 남는 시간들을 알아서 처리하면 된다는 이 업무 강도가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이걸 개인적으로 책을 읽거나 개인 용물을 보는 시간으로 활용을 하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알바생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가 되겠고요. 네. 비슷한 이유로 손님이 적은 심야 시간대에 가정주택이 있는 주택가에 있는 심야 편의점 알바생 같은 경우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편하면은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개인 시간이 많으니까요. 자, 그리고 책을 읽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경적으로 또 책을 많이 가까이 할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요. 네. 가령 근무지에 책이 많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도서관 사서 보조라던가 아니면 책을 읽으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북카페 알바 같은 경우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고요. 또는 독서실이나 고시원 총무 같은 경우도 그러한 예입니다. 그래서 네. 그냥 앉아서 자리만 지키면서 책을 옆에 두어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런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네. 아예 업무 자체가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업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출판사나 잡지사에서 교정을 하거나 편집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그 예가 될 수 있겠고요. 또는 이제 봉사활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가끔 알바생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바로 이 도서 녹음 알바입니다. 그래서 네. 눈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책을 읽어서 실질적으로 녹음을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겠고요. 예. 아니면 전자책을 하기 위해서 책의 내용을 보고 타이핑을 하는 아르바이트도 있습니다. 네. 제가요, 독서실 총무 해봤어요, 상은 씨. 아, 예. 네. 참 많이 여고생들의 로망인데. 네. 많이 해봤잖아요. 참 그쪽이 힘들었겠어요, 아이들이. 아니, 왜요? 아니,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학생들이 네. 오면은 종이가 있어요, 카드가. 네, 그래서 네. 열람실 카드 그걸 딱 이렇게 바코드 딱 찍어서 주기만 하면 되고, 공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좀 가끔 봐주고. 네. 근데 어느 날은 어떤 여고생이 저한테 쪽지를 주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잘생겼냐 그러면서. 알겠습니다. 자, 아르바이트 오늘 다양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소개만 해주지 마시고요.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일자리가 있다면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문화공강 1984에서는요,
편집샵, 뮤지엄, 카페로 구성된 문화공간에서 함께할 알바생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문화에 관련한 관심이 많은 분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급여는 추후에 협의를 한다고 하고 모집 기한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네. 또 블루마운틴 소프트에서 전자책 제작을 위한 타이핑 알바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시급 4,600원을 지급을 하고 9월 28일에 마감됩니다. 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단행본 편집을 위한 교열 알바를 모집하고 있고요. 맨파워 코리아에서 국내 로펌 회사 도서실 사서 산후대체 업무를 하실 파견 알바생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실 관련 제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급여는 월 15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네. 또 YBM 에듀케이션에서 영어학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협의가 되지만 YBM 시사학원 수강 시에 학원비의 30%를 보조해 준다고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아르바이트 정리해봤고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 전문 구인구직 포탈 알바문의 안수정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그 멘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네. 잡 멘토링 시간입니다. 네, 오늘 특별한 분 모셨는데요. 커리어 코치자 인재개발연구소 대표이신 정철상 멘토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저는 비교도 안 되는 30번이나 직업을 바꾸신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제가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기 전에 이분의 이력을 잠시 한번 좀 읊어보겠습니다. 예. 굉장히 화려하시더라고요. 예. 30번 직업을 바꿔야만 했던 남자 외 다수의 책을 쓰셨고요. 커리어 코치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다져오신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800만 명이 방문한 이 커리어 노트라는 블로그도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냥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겠어요. 네. 네. 뜻하지 않게 많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조금 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예. 사실은 누구보다도 어리석고 모자라게 이제 지내왔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게 되면서 네. 또 블로거로서도 또 대학에 또 강단에서도 서고 책을 또 한 7권 정도 집필하게 되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고요. 아무래도 좀 보통 사람들하고 가장 비슷하다 보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게 모델로 이렇게 롤 모델로 찾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열심히 누구보다 저도 치열하게 하루하루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기 참 좀 궁금한 게 저도 6번 정도 직업을 바꿨는데요. 어떻게 30번이나 네. 그 뭐 이렇게 금방 재미를 잘 못 붙이세요? 네? 아니면 금방 실증을 느끼세요? 네, 실적 잘 느끼는 스타일이죠. 아, 그래요? 네. 그걸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마 30번을 바꿨다라고 하면 대부분 제정신이 아니구나. 뭔가 아니, 지금 네네. 그렇게 나이도 많아 보이지 않으시는데 네. 도대체 언제부터 직업을 갖고 이렇게 바꾸셨는지 그러게요. 대단하신데요? 대학 1학년 20살 때부터 제가 봉제공장 직공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으니까요. 예. 참 일을 많이 했죠. 그 인형 눈 붙이는 거요? 그런 거 말씀하세요. 재단 이렇게 재단도 하고. 네. 첨지라든지 이런 옷감을 이렇게 나르는 일들을 합니다. 원래 네. 예. 그리고 좀 들어보고 싶어요. 몇 가지 또 네. 더. 제가 이렇게 가지를 가지고 다닙니다. 예. 보이세요? 예, 이게 아니 이제 그건 절대 안 보이고요. 아니, 가지 수가 혹시 한 장에 완전 몇 개인지 뾰족하게 보이세요? 채워졌네요. 네,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예, 34가지가 있는데요. 예. 굉장한데요? 네. 가장 첫 번째는 이제 대학교 때는 가난해서 제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낮에는 이제 봉제공장 다니고 저녁에 이렇게 대학을 다녔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우편물 분류해서 전단지 배포해서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형 만드는 것에서부터 네, 그리고 또 개인 교사에서 직업 군인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다양한 직업을 거쳐서 사회로 나와서 네. 저도 방송 일을 좀 하다가 오. 또 그 다음에 전문 경영인까지 이루고 이제 대학 교수에서부터 이제 작가로서 이렇게 강사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참 근데 제가 전에 놀랍습니다. 오시기 전에 조금 살펴봤는데 예전에 정말 쓴맛을 많이 보셔가지고 그렇죠, 많이 봤죠. 예, 뭐 정말 이렇게 뭐 입사 지원을 많이 했는데 네. 300번인가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주셨다면서요? 예, 예. 네. 제가 참 많이 떨어졌죠. 네. 요즘 학생들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4학년 1학기 때는 일자리가 들어왔는데 거절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87학번입니다.
우리 때는 예, 대기업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연히 저는 4학년 2학기 돼서 대기업 들어갈 거라고 입사 지원을 계속 했습니다. 국내에서 내놓으라는 모든 대기업에 다 지원했는데요. 예. 한 100군데 정도 떨어졌죠. 그러고 나서 야, 여기 대기업은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견기업에 지원했죠. 네. 중견기업에서 지원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어머, 어째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네. 제 이제 그제야 제 주제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소기업에 이제 계속 지원했는데 중소기업도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채용시켜주는 곳이 있다라면 어디든 정말 열심히 일하자 이런 마음으로 먹고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20년을 예대하고 치시면은 30가지 직업이니까 네. 평균 1년도 일을 안 하신 건데 본인이 직접 실전에서 그만둔 것도 있지만 그냥 잘린 것도 있죠. 네, 있습니다. 꼭 집어넣고 말씀해 주자니. 그때 기분이 정말 네. 참담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직장을 30가지로 움직인 건 아니고요. 직업을 이제 30가지인데 사실은 제가 그러다 보니까 해고된 경험이 사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바가 못 될 정도로 제가 3번이 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사실은 구조조정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부서 전체가 없어졌고요. 네. 실현 당해 보셨습니까? 실현이요? 어터 당해봤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여보세요? 네, 왜 물어보시는 거죠? 네. 실현 당하면 마음이 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런 것보다 더 충격적인 것 같아요. 완전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들고 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이런 막막한 느낌이 들어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무작정 이렇게 막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무작정 그 당시에 제가 전공이 영어여서 미국으로 가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었어요. 근데 사실은 피하고 있는 거죠. 어딘 현실로부터 피하고 싶어 하고 있구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일자리로 한번 도전을 해서 일로서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분 저랑 비슷한 점이 많네요. 저도 전공은 영어인데. 그렇죠. 영어 네. 전공하시고. 믿기지 않지만 저도 영어를 전공했어요. 네. 영어는 전공이면서 영어를 못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네. 예. 그게 저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두 분 나중에 따로 만나갖고 좀 이렇게 대화 많이 나눠보세요. 예, 잘 여러 통하실 것 같은데요. 예. 또 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직장도 참 많으셨고 직업은 30가지나 되셨고 그다음에 지원해서 떨어진 적도 많으셨고 참 그동안 여러 가지 그런 갈림길 안에서 계속 살아오셨는데 그때마다 저 같으면 좀 잘 포기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걸 계속 도전하게 하는 그런 진념은 어디서 나온 건가요? 아마 제가 가난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삶에 대한 절박함 이러다 보니까 늘 뿌리 깊숙하게 어렸을 때는 참 철도 없고 지금도 철이 없습니다. 사실은 철이 없고 절딱선이 없었지만 제 그 세포 하나하나 근육 하나하나에 그러니까 네.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어떤 삶에 대한 절박함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환경이 있었을 때도 반드시 딛고 일어서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비 온 뒤에 저는 땅이 굳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항상 힘든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라고 이렇게 다짐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고 제가 운명을 바꾸려고 굉장히 운명에 맞서서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상은 씨 우리가 이제 쭉 성공하신 분들 이야기 들으면 부럽긴 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런 경우 많죠. 꼭 남의 얘기 같고 그런데 네. 하도 실패를 많이 하셔가지고 좀 위로도 되고요. 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직업에 만족을 하십니까? 그럼요. 저는 사실 99% 만족하는데요. 오, 사실은 120% 이상 만족합니다. 굉장한데요, 그건. 네. 네. 왜 그러냐면 저한테 너무 과분한 직업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인격이나 이런 측면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부족한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너무 많은 또 저를 존경해 주시고 따르 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소명을 좀 뛰어넘어서 좀 사회적인 소명감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아유, 또 이렇게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네, 근데 지금 가지고 계시는 직업이 10여 개라면서요. 정말 아이고 이제 바쁘시겠어요? 몇 개는 좀 놓으세요. 예, 내려놓으세요 좀. 네. 바쁜 척 해야 됩니다. 그래요? 아. 예. 원래 바빠 보이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야지 일을 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쁜 척하면 오히려 일이 더 많이 들어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지금 바쁘신데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강의도 하시고 강의 몇 개 하세요? 한 방송도 달에? 하시고 한 네. 달에 제가 전국적으로 이제 강연을 한
10건 정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컬럼을 제가 한 20군데 정도 컬럼을 쓰고 있고 한 달에. 어머. 네. 그리고 10명 정도 개인 코칭을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예. 100명 정도 진로 상담을 한 달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로그 글도 한 달에 30개 이상을 쓰고 있고, 네. 네. 아까 책 이야기 나왔는데 책도 한 달에 꾸준하게 10권 정도 읽고 있습니다. 아, 아니. 10권 정도 쓰는 게 아니고 읽고 계신다고요? 아니, 읽고 있고 책도 대단하세요. 아니, 언제 주무시고, 언제 식사하시고. 그런 파워 시간이 블로거신데요, 있으신 파워 거죠? 블로거? 네. 파워 블로거라고 사람들이 불러주시더라고요. 와, 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네요. 이게 좀 잠도 주무시면서 네. 일해서 건강이 걱정됩니다. 자, 네. 지금 이제 저 30개의 직업을 바꾸셨는데 설마 또 바꾸실 생각은 없으시죠? 뭐 도전할 일이 있다면 언제든지 도전해야죠. 아, 더 하실 수 있는 직업이 있을까요? 네. 가족들도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젊었을 때 못했기 때문에 이 모델을 해야 되는데요. 아, 예. 농담입니다. 아, 왜 할 수 있죠, 왜요? 왜 기성복 모델 할 수 있어요, 기성복 모델? 네. 기성복 모델 말고 하고 싶은데요. 네. 저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싶긴 한데요. 예. 젊었을 때 뭐 영화 작가라든지 시나리오 이런 거 써보고 싶은 것, 시인이 되고 싶다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아이들 이렇게 좀 더 육아라든지 아이들 이런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근본적인 일들, 이런 일도 해보고 싶긴 합니다. 그래요. 네. 그 꿈도 꼭 이루시고요. 다음번에 또 40개 직업을 가진 분으로 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뭐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청춘들을 만나고 계시는데요. 그 블로그 소개도 좀 해주시죠. 블로그에는 원래는 제 일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아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일상의 기록들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가슴 아픈 사연들을 저한테 메일로 많이 보내오시고 그러셔가지고 답변을 제가 이제 드리기 시작해서 공개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려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많아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좀 더 사실 이제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왔었는데 네. 대한민국에 좀 지적 성숙도는 높고 하지만 행복 성숙도나 진로 성숙도가 특히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로 지도 이제 교육 이런 프로그램도 블로그를 통해서 또 개인적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블로그 이름이 아까 커리어 노트입니다. 노트였죠? 커리어 네, 노트? 저희도 꼭 네. 한번 방문해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커리어 노트 좋습니다. 네. 자, 상담은 정말 많이 하셨을 텐데 좀 기억에 남는 청춘이 있어요? 상담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 사람이 기억나긴 나는데 딱 한 친구가 지금 떠오르는데요. 네네. 그 친구가 남자분이었어요. 젊은 네. 남자분이었었는데 동성애자였어요. 그래서 네. 동성애자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또 특히 아직까지는 관대하게 이렇게 포용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내가 어디를 취업을 해야 될지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해외로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되게 난감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답변을 줘야 될지 이런 생각을 곰곰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전문 용어로 진로 장벽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장벽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어떤 형태로든 경제적인 것이든 집안이든 학벌이든 학력이든 외모든 키든 사투리든 네. 저처럼 억양이 경상도 사투리가 있든 어떤 형태로든 다 장벽이 있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장벽이라는 거죠. 그 장벽을 스스로가 딛고 일어서면 그 이상의 이제 사회적인 자기가 위치에 똑바로 바르게 살아간다라면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형태로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우리 정 멘토님에게 이런 좋은 이야기를 듣고 나면 정말 힘을, 용기를 얻을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미래가 불안한 우리 청년 구직자들에게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강의를 하면 끝나고 나서 마지막에 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뭔가요? 가위바위보 게임을 합니다. 예. 가위바위보를 저하고 해가지고요. 한 100명, 200명, 많게는 1000명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다 하나요? 다? 네, 다 가위바위보입니다. 예. 게임은 아주 룰은 간단합니다. 네. 가위바위보에서 저한테 져야 됩니다. 지는 사람한테 제가 선물을 줍니다. 네. 비교도 안 됩니다. 네. 게임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몇 번만 하면요. 5번 정도면 결과가 벌써 나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위해서 다들 열심히 삽니다. 그리고 무언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데 사실 뜻하지 않게 이 일이 술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금 현실에서 많이 좌절하고 흔들리고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랬습니다. 그 현실에서는 내가 왜 이러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지금 벌써 한 돌이켜보니까 그때 그곳에서 안 되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해고당했을 때도 참 잘됐다 구조조정 당하기를 이런 생각도 들고 오히려 더 절박하게 더 열심히 그리고 삶을 되돌아봤을 때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아프거나 힘들거나 흔들리더라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운명을 거슬러서 여러분 소원하는 것들 이상을 성취해 나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봉제 공장 직공에서 대학 교수까지 직업을 30번 바꾸신 우리 청춘들의 이분 무릎팍도사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청춘들의 무릎팍도사이신 정철상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시간 통해서 용기를 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언제 한번 상담 받으러 갈게요. 네, 저도요.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